돈을 좀 빨리 벌고 싶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었고.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때 당시 자금을 구하러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 가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냐, 그리고 지금 같은 이런 제도나 혜택이나 지원금은 거의 귀했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좀 지금 보면 도움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비컨 대표 김민규입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IoT 솔루션을 시작으로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쯤이 IMF 한참 절정으로 가고 있을 때라 집에서 그런 약간 여파가 있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좀 정해져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잘하는 편에 들어가서 과는 골라갈 수 있었는데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자동차과에 원서를 써서 학교를 갔는데, 거기 교수님이 이제 제 성적이나 이런 걸 보더니 요즘 그 대세인 로봇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로봇을 제가 그랬더니 메카트로닉스라는 과가 있는데 처음 들어봤지. 이 과가 대세다. 앞으로는 자동화, 이제 모든 공장이 자동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써서 갔다가 그 자리에서 학과를 바꿔서 지원해서 그래서 메카트로닉스를 처음 배우게 됐죠. 제가 2013년도 이렇게 보면서 다 손에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거 보고, 기계 보면 다들 그 터치 스크린 하나씩 붙어 있는 걸 좀 다 보일 겁니다. 그게 가격이 요즘엔 좀 많이 내려가서 뭐 30만원, 20만원도 하는데 원래 그게 100만원, 200만원씩 했었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자판기 이런 거 아니고서야 기계에 있는 터치 스크린을 하루에 한번 쓸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이 그 기계에 있는 터치 스크린보다 스펙이 더 좋아요. 손에 들고 다니는 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 모든 기계는 스마트폰에 연결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기계는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게 될 것인데 기계 제어 장치에 통신 모듈이 다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컨트롤러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시기에 내가 준비를 좀 해놓으면 조금 팔 수도 있겠다. 근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최소 뭐 3개월에서 6개월씩 걸리고, 비용도 저렴해야 몇백만 원, 어지간한 거는 뭐 1, 2천만 원 그냥 넘어가는 거. 특히 통신 모듈 이런 게 붙으면. 그래서 저걸 싸게 해주면 나를 좀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모드링크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모드링크라는 제품은 모든 통신이라든지 하드웨어 컨트롤러의 기능들, 센서 입력이나 출력이나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더넷 이런 기능들, 전자회로들을 다 모듈화해서 레고처럼 꼽으면 개발이 끝나는 방식으로 만든 거죠. 설립 당시에 아이템은 일종의 인생의 승부수 같은 걸 던진 건데, 그때 가용자금이 한 10억 정도 됐는데, 한 10억 정도 되면 아파트형 공장 한 300평짜리 하나 사가지고 나는 굉장히 작은 방 하나만 쓰면서 나머지는 임대를 주면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그냥 생길 것 같아서, 아니면 정말 만들고 싶었던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모드링크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컨트롤러는 이 나이가 아니면 못 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게 후회가 안 될까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후회가 안 되는 것 같아. 망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쏟아부어 봐야겠다 라고 모드링크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소개가 뭐 전혀 안 되니까
이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인데, 뭘 파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 팔아요 그러면 주변에 차 사는 사람한테는 다 저를 소개할 텐데, 그럼 너는 컨트롤러 만드는데 어떤 컨트롤러 만드니? 그럼 뭐 포장기계도 들어가고요, 에스컬레이터도 들어가고요. 아, 그럼 엘리베이터 회사 소개시켜줄까? 아니, 딱히 또 그건 아니고 이렇게 설명도 힘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힘들고,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걸 안 써주는 겁니다. 또 제가 만드는 거는 어떤 기계나 장비, 설비의 핵심 부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쉽게 써주지도 않고, 그리고 회사도 좀 커 보여야 되고, 너 망하면 어디서 사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개인 사업하면서 일이 많이 잘 안 됐을 때, 이게 일이 많이 할 일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일을 왜 하게 되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 돈도 돈인데 세상에 좀 도움은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걸 한 몇 년 한 것 같습니다. 뭐 일이 몇 년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잘 안 됐던 것 같으니까. 자동화를 하면 굉장히 실업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수록 노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하기에 위험한 일, 어려운 일, 이런 일은 제가 대신해주고, 사람들은 보다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개인의 시간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자동화, 뭐 지금은 IoT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이런 거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호주에서 키운 와규를 파는 고배수라는 집을 가고 있습니다. 가산동에서는 그래도 전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일단 첫 번째 꿈은 지금 있는 건물 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제일 먼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애플, 삼성 좋죠.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소한 여기 구성원, 회사의 직원들은 의식주에 대한 고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 고민을 해야지, 그 생활에 대한 고민은 안 하게끔 우리가 도움을 주자라고 하셨거든요. 기억 못 하시죠? 술 취했나 봐요. 우리가 만든 제품과 이런 솔루션, 이런 플랫폼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좋은 걸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삶을 살고, 이걸 가지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걸 쓰면서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시간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고, 이런 회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저기는 그냥 꼭 있어야 되는 회사.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공유하고 궁극적으로는 약간 허브가 되고 싶어요. IoT나 이런 자동 제어 이쪽에. 아직은 굉장히 미약하지만 노력해서 세상에 꼭 필요한 회사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요?